반갑습니다. 박소야 한다 박준철 소아입니다. 오늘은 울산 북구 구유동 제전항 근처에 있는 농지연금용 토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보시면 도로 계획도 잡혀있고 지금 현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공시지가의 약 69% 수준입니다. 이걸 농지연금용으로 든다면 본인의 나이가 만 60세에 달했다고 보면 최소 163만 7천 원 정도 농지연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세가 더 있으시다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지연금용으로도 괜찮고 또 제전항, 그러니까 바닷가 일렬은 아니지만 바닷가 근처에 있는 토지이기도 하고 또 공시지가보다 또 낮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활용 방안은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아까 토지이용 계획원에서 보셨던 계획도로 부분하고도 연관해서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사례로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 박수환과 함께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음? 렛츠고! 제가 기록해둔 내용이 있는데요. 공시지가 4억 7,203만 100원입니다. 지금 현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3억 2,600 정도 되니까요. 이거를 환산해보면 공시지가 대비해서는 지금 약 69% 수준에 있는 겁니다. 아까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만 60세에 개시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월 163만 정도 꼬박꼬박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또 농어촌공사에 땅을 임대하는 걸로 위탁을 맡기면 5% 정도 가산되는데 이건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4556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54 물건 종별은 농지입니다. 당연히 농지연금용으로 본다면 전답, 과수원 3개만 되는 건 아시죠? 토지 면적은 354.23평, 건물 면적은 11.89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건물이라기보다는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부분들, 비닐하우스 같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정가는 9억 518만 4,400원, 최저가는 34%인 3억 2,591만 3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6월 25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354.23평인데요. 여기 제시외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비닐하우스, 또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현장 영상에서 멀리나마 한번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은 옥수수 및 작물이 경작 중인 전으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옥수수가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비닐로 덮어놨는데 뭘 심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시외 비닐하우스 한 개동하고 농기구 창고 건물이 소재하였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간설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농작물이니까 특별히 임대차라는 건 없는 것인데 지금 작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작물이 추수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5월 23일 여기 지상권은 인수라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수되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불안해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구순위 2번 지상권 설정 등기가 2008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지상권자인 중땡땡에서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이라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입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17일 건재단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이 사이에 특별하게 들어온 게 없으니까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농지이지만 현황 상태에서 어떻게 경작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또 시청해 봐야 되니 잠시. 해당 경매 물건은 제전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로를 쭉 물고 있으면서 제법 큰 땅이거든요. 쭉 살펴보면 지금 비닐하우스를 했고 앞에는 아마 고추대 같은 걸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덮어놓은 것은 뭘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반대쪽 한 절반 정도는 옥수수를 넓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인근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마을 들어간 입구 쪽에 다 농지같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지 연금이 되려면은 맹지, 그러니까 농기구 출입이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아주 명백하게 도로를 잘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이용 계획 열람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해당 필지에 또 많은 부분을 도로가 잡혀 있습니다. 소로라고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림막을 한 것은 아마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막아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방향이 제전항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인데요. 동해안대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전에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는 메인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 도로가 이렇게 쭉 바닷길로 연결되는데요.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역자 가깝게 길에 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농지연금용으로 가져간다면 좀 아깝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농지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이기도 하고 또 토지용 계획 열람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경계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소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소로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최초의 이 고시는 울산고시 2005-136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4호가 관련 소로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북구청 고시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다 언급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도로 폭이 20m가 넘어가면은 광역시 건설교통국에서 관할하고 20m 이하 폭은 또 각 관할 지자체 구청에서 또 하는 겁니다. 근데 관할 구청에 또 여쭤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답을 안 주셔서 굳이 여기까지 쫓아가면서 전부 다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도로라는 게 아시겠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뭐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일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의 일몰에 해당하진 않을 것 같고 이 계획은 2028년도까지는 이 도로 계획은 살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지연금용으로 풀어가자고 메인을 잡고 부가적으로 여기 도로가 들어간다면은 도로 보상도 노려볼 수 있다. 이건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걸 주객을 전도해서 도로 보상을 우선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것은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은 각자의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소로 계획은 잡혀 있다는 거, 이만큼 땅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또 이 땅에 대한 보상은 또 이루어지겠죠. 된다면 말입니다. 아까 토지 이용 계획상에 봤을 때는 도로 부지로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 선이 굉장히 오차가 많으니까 뭐 딱 저만큼 들어가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진 마십시오. 아무튼 아까 보셨듯이 도시 계획 도로가 잡혀 있다. 이게 소로이고 또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아니 저 시국길에 지금도 도로인데 무슨 계획 도로냐고. 그거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토지 이용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터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왜 이 역에다 이런 도로가 필요하냐는 둥, 언제 하냐는 둥, 뭐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해당 경매 물건에 봤을 때는 약간 더 북쪽으로 판지항이 있습니다. 여기 판지 어촌계고 여기 제전 어촌계인데요. 해변 수변 공원이라는 것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캠핑하러 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또 카페는 라메르 판지라는 여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가끔 보시면 캠핑 오셔서 이쪽 방향으로 원투대를 많이 던지시는데 제가 이 바다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미끌림 굉장히 심하니까 제발 원투 던지지 마세요. 그거 다 100%다 걸립니다. 바다 환경 좀 그만 나빠지게 여기 원투 좀 제발 던지지 마세요. 바다도 걸림도 많고 몰도 많고 지형 돌도 날카롭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성자항은 워낙 유명하니까 더 많이 아실 거고요. 동해안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중간에 이 제전 마을은 조금 움푹 꺼지듯이 밑으로 내려가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기도 하는데 여기도 폭우가 굉장히 조용하고 파도도 좀 많이 막아주는 지형에 있기 때문에 낚시나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근데 내가 남구에 살고 동구에 살고 북구에 사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뭐 땅을 사서 농지연금이 아닌 주말 농장을 하겠다 또는 여기 전원주택을 뭐 지어보겠다 그런 것은 최근에 젊은 분들이 추구하는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번 놀러 가면 될 것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집을 짓는다는 행위는 건축비도 건축비고 뭐 그리고 뭐 한 달에 또는 1년에 몇 번 방문할까 생각해보면 현실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철저하게 농지연금용으로만 소개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입지에 봤을 때 비슷한 입지에서 거래된 사례가 좀 없더라고요. 여기에 있던 것들은 뭐 바닷가 일렬이고 여기도 뭐 바닷가 일렬 앞에 집 앞에 뭐 토지고 여기는 동해안도에 바로 접해 있는 그리고 여기는 또 지대가 좀 높아서 바다 뷰도 잘 나오는 곳이 227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27만 원도 조건이 다 똑같지 않아서 그냥 얘를 보면은 지금 현 최저 입찰 가격을 평당으로 환산해 보면 약 9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높은 가격대인데 농지연금 대상이 되느냐? 네, 됩니다. 제가 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이
토지가 농지연금용 대상이 된다는 부분은 확인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록 금액이 높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어차피 농지은행에서는 그 감정가의 90% 또는 공시지가의 100%이고 한도가 300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에서의 역할은 뭐 농업인의 조건을 5년 갖추고 실제 농업에 이용하다가 연로하시거나 어떤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또 재정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면 준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경매로 취득해 왔다고 이 사람 미우니까 안 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인이 5년의 영농 경력을 갖추셨고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그리고 아니면 만 58세인데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한번 보장받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한 금액부터 보여드리면은 월 직업액 기준으로 종신형으로 했을 때 163만 7,200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가점이 있는 게 뭐냐면, 농지은행에 농지연금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해당 토지를 농어촌 공사에 임대농지로 내놨을 경우에 그 수령하는 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 세부적인 걸 아셔야 되는 게,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농지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유상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지금 농지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만 2년이 지나면 된다고 했는데, 아까 5% 가산을 받기 위해서 농어촌 공사에 하는 것은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니까, 유상취득하고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농지연금 신청하시고 또 1년 더 지난 3년 시점에 농어촌 공사에다가 임대농지로 내놓고 5% 가산을 받는 계약 변경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설계한 조건을 보면 생년월일이 지금 기준 1964년 1월 1일생으로서 만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비승계로 설계했을 때입니다. 물론 승계형으로 선택을 해도 배우자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2022년까지는 만 60세였다가 배우자는 만 55세로 2023년에 또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만 55세가 넘으시면은 되는데, 아까 단독보다 배우자 나이 기준으로 해서 농지연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금액은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배우자가 계속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뭐 괜찮은 거니까 요거는 유불리를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울산 북구 구효동에 있는 농지연금용 토지 경매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감정가에 대비해서 69% 수준, 그리고 그 갭이 약 1억 4,500 정도 되기도 하고, 내가 만 60세에 농지연금을 신청했을 때 163만 7천 정도 나오니까 장점입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이란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고 또 받다가 못 받으면 상속이 되는 부분이니까 손해가 없고, 내가 제공한 담보 가치보다 더 받았다 해서 자녀들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장점입니다. 지금 현 채집찰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2,600 정도 넣고 월 163만 7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수익률을 보면 6%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취득세 같은 거 좀 감안하지 않고 대충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웬만한 상가 수익률보다도 월등히 좋은 것이고, 원룸 수익률보다는 조금 못 미치겠으나 원룸을 관리하는 불편함이 없는 데에 비해서는 6%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너무 농지연금을 투기꾼들,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농지연금을 설정을 하고 충분히 농업 경력을 쌓으시면서 다음부터 이런 농지연금으로서 미래의 한 축을 준비한다고 보면은 꼭 개인의 선택을 투기니 투자니 이렇게 본인의 잣대로 뭐 나쁘다고만 말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해당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지연금도 철저히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길 추천드리고, 본인에게 맞다면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만.